나는 아직도 그날을 떠올리면 왜 그 말을 하지 않았는지 스스로에게 묻게 된다. 단 한마디였는데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그게 그렇게 어려운 말이었을까? 이곳은 바다가 보이지 않는 지방 소도시다. 기차역 하나, 시장 하나, 병원 하나. 그리고 늦은 오후만 되면 사람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는 골목들이 있다. 나는 그 골목 끝 오래된 다세대 주택 2층에 산다. 엘리베이터는 없다. 무릎이 성할 때는 계단이 문제되지 않았는데 요즘은 한 칸 한 칸이 숨을 고르게 만든다. 아침마다 창문을 열면 맞은편 슈퍼에서 라디오 소리가 흘러온다. 트로트가 끝나고 사연 읽는 시간이 되면 나는 괜히 라디오를 낮춘다. 남의 사연이 꼭 내 이야기 같아서다. 나는 올해 72이다. 이름 석자보다 김영감이라는 호칭이 더 익숙해진 나이다. 아내는 10년 전에 먼저 갔다. 아이는 하나 있다. 아들. 서울에서 산다. 잘 산다고 들었다. 그 말만으로 충분하다고 나는 스스로를 설득하며 살아왔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 시장에서 콩나물 한 봉지, 두부 한 모를 샀다. 아주머니가 물었다. 아드님은 요즘도 안 내려오세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바빠서요. 젊은 사람들 다 그렇죠. 입에서는 그렇게 말이 나왔지만 속은 달랐다. 언제부터였을까? 바쁘다는 말이 변명이 된 게, 그리고 그 변명을 가장 먼저 믿어버린 사람이 나 자신이 된 게, 집에 돌아와 국을 끓였다. 혼자 먹는 밥은 늘 양을 가늠하기 어렵다. 남길까봐 적게 끓이면 또 부족하다. 결국 늘 애매하게 남는다. 냄비를 보며 아내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당신은 꼭 사람 마음도 이렇게 애매하게 남겨. 그땐 웃어넘겼다. 지금 생각하면 웃을 일이 아니었다. 그로부터 며칠 뒤였다. 읍사무소에서 전화가 왔다.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으니 한번 들르라는 말이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나이 들면 다들 그런 전화 한두 번은 받는다고 생각했다. 진료실에서 의사는 말을 고르듯 천천히 했다. 당장 큰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조금 더 정밀 검사를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겁이 안 났다면 거짓말이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떠오른 건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해야 하나였다. 아들에게 전화할까 하다가 끊었다. 괜히 걱정만 시킬 것 같았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예전처럼 무심한 반응이 돌아올까봐 두려웠다. 아, 그래요? 병원 잘 다니세요. 그 말 한마디가 돌아올 것 같아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공원을 지나쳤다. 벤치에 앉아 쉬는데 어린 손주를 데리고 나온 노인이 보였다. 아이가 넘어지자 그 노인은 호들갑을 떨며 일으켜 세웠다. 괜찮아, 괜찮아. 할아버지 있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쿡 찔렸다. 나는 아들에게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있었을까? 넘어졌을 때, 실패했을 때, 세상이 무섭다고 느꼈을 때, 집에 와서 앨범을 꺼냈다. 오래된 사진들, 흑백 사진 속 젊은 내가 있었다. 웃고 있었지만 지금 보니 늘 어딘가 급해 보였다. 옆에 선 아내는 사진마다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다. 조금 참고 있는 얼굴.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던 날 사진도 있었다. 그날 나는 회사 일로 늦었다. 사진 속 아들은 어색하게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이렇게 오래 남아 나를 붙잡을 줄은 몰랐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불을 끄고 누웠는데 천장이 낯설게 느껴졌다. 이 집에서 몇 년을 살았는데도 말이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혹시 이 집에서 혼자 쓰러지면 누가 제일 먼저 알까? 아침이 되자 결심이 섰다. 아들에게 전화를 하기로. 수화기를 들고 번호를 누르는데
손이 떨렸다. 몇 번이나 눌렀다 지웠다를 반복했다. 벨이 울렸다. 한 번, 두 번. 받지 않으면 어쩌나 싶던 순간 목소리가 들렸다. 아, 아버지. 그 한마디에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괜히 헛기침을 했다. 바쁘냐? 아니요. 무슨 일이세요? 그 질문이 그렇게 고마울 줄 몰랐다. 나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말했다. 그냥 목소리 한번 들으려고.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아들이 말했다. 아버지, 다음 주에 내려갈게요. 얼굴도 보고. 나는 급히 말했다. 아니다, 바쁠 텐데. 하지만 그 말은 진심이 아니었다. 입은 거절했지만 마음은 이미 역 앞에 가 있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 기쁘기도 했고 두렵기도 했다. 만나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동안 하지 못한 말들이 너무 많아서. 며칠이 흘렀다. 그 사이 병원에서 다시 전화가 왔다. 검사 날짜가 잡혔다고 했다. 나는 달력을 봤다. 아들이 온다는 날 바로 다음 날이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아내 사진을 꺼내놓고 말했다. 여보, 나 이번엔 좀 다르게 해보려고.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덜 외로웠다. 그리고 아들이 오는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면도를 하고 오래 안 입던 셔츠를 꺼냈다. 거울을 보니 늙은 얼굴이 낯설었다. 이 얼굴을 아들이 어떻게 볼까? 그때 현관 앞에서 초인종 소리가 났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너무 빨리 온 건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일까? 문을 열기 전 갑자기 겁이 났다. 혹시 아들이 아니라면 혹시. 손잡이에 손을 얹은 채 나는 잠시 숨을 골랐다. 문을 열자 아들이 서 있었다. 생각보다 말랐고 생각보다 많이 컸다. 얼굴에는 어른의 기색이 짙게 배어 있었다. 예전처럼 아빠하고 뛰어들어오지 않았다. 대신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오랜만이에요. 그 한마디에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오랜만이라는 말이 이렇게 길게 들릴 줄 몰랐다. 몇 초였을 뿐인데 그 사이에 우리가 떨어져 있던 세월이 전부 지나간 것 같았다. 그래, 오느라 고생했다.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다. 하고 싶은 말은 많았는데 늘 그렇듯 가장 중요한 말은 혀끝에서 멈췄다. 아들은 신발을 벗고 들어와 집안을 한번 둘러봤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이 많은 걸 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낡은 장판, 오래된 식탁, 벽에 걸린 아내 사진. 그 사진 앞에서 아들의 시선이 잠시 멈췄다. 엄마 여전하시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사진 속에서는 안 늙더라. 아들은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 묻은 감정까지는 가리지 못했다.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았다. 준비해둔 반찬을 내놓았는데 괜히 손이 바빠졌다. 젓가락을 놓고 다시 들고 물을 따랐다가 넘칠 뻔했다. 아버지, 밥은 잘 드세요? 그 질문이 가슴에 내려앉았다. 그동안 누가 나에게 그런 걸 물어봤던가. 나는 괜히 태어난 척했다. 뭐 먹을 건 먹지.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후 숟가락 소리만 났다. 예전엔 이 침묵이 익숙했다. 서로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말하지 않는 게 편하다고 여겼다. 그런데 지금은 그 침묵이 불편했다. 피하려고 해도 피해지지 않는 느낌이었다. 아버지.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다. 전화하셨을 때 무슨 일 있으신 줄 알았어요.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결국 이 얘기를 해야 할 순간이 온 거였다. 도망치듯 미뤄왔지만 아들은 이미 여기 와 있었다. 별일은 아니다. 그냥 나도 나이가 있으니까. 말을 흐리자
아들이 나를 똑바로 봤다. 어릴 때 숙제를 안 했을 때 보이던 그 눈빛이었다.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다. 검진에서 조금 걸렸어. 내일 다시 병원 간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가슴이 조금 가벼워졌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숨을 고르는 게 보였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책망은 아니었다. 하지만 서운함이 묻어 있었다.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괜히 걱정시킬까봐. 그 말이 끝나자 아들이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 전 걱정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나는 그동안 아들을 아이 취급했을까? 아니면 아예 배제해버렸을까? 보호한다는 핑계로 멀리 밀어낸 건 아니었을까? 식사가 끝난 뒤 우리는 거실에 앉았다. 텔레비전은 켜지 않았다. 괜히 소리가 있으면 중요한 말을 놓칠 것 같았다. 아버지,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저도 할 말이 있어요. 나는 고개를 들었다. 이번엔 내 차례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다. 저 어릴 때요, 아버지가 무서웠어요. 그 말은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나는 반박하지 않았다. 반박할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았다. 화내는 건 아니었는데 늘 바빠 보이셨고 늘 멀어 보였어요. 잘하면 잘한 대로 못하면 못한 대로 말이 없으셨잖아요. 나는 아내의 말이 떠올랐다. 사람 마음을 애매하게 남긴다는 말. 그 말이 이렇게 다시 돌아올 줄 몰랐다. 그래서요, 아들이 말을 이었다. 저도 아버지처럼 될까봐 무서웠어요. 그래서 더 멀리 간 것도 있어요. 그제야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 들었다. 바쁘다는 말, 내려오기 어렵다는 말. 그 뒤에 숨은 마음을 나는 보지 않았다. 미안하다. 이번엔 그 말이 나왔다. 변명 없이, 핑계 없이, 진짜로 미안하다. 아들은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말했다. 그 말 듣고 싶었어요. 오래 기다렸어요. 그 순간 눈물이 났다. 나도 모르게 흘러내렸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옆에 앉아 있었다. 어릴 때 넘어졌을 때 내가 해주지 못했던 그 역할을 이제 와서 아들이 하고 있었다. 그날 밤 아들은 집에서 자고 가겠다고 했다. 방은 하나뿐이라 나는 거실에서 이불을 폈다. 아들이 말렸다. 아버지, 그냥 같이 써요. 괜찮아요. 괜찮다는 말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었다. 불을 끄고 누웠는데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대신 생각이 많아졌다. 만약 내일 병원에서 나쁜 소리를 듣는다면 나는 어떤 얼굴로 아들을 볼까? 아직 하지 못한 말들이 너무 많았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함께 병원에 갔다. 진료실 앞에서 아들이 말했다. 제가 옆에 있을게요. 그 말이 그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우리를 불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괜히 아들의 얼굴을 한 번 더 봤다. 이 문을 나설 때 나는 예전의 나와 같을까? 아니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을까? 진료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말수는 줄이고 여우는 길게. 버스는 종점에서 한 번 크게 숨을 뱉었다. 엔진이 꺼지는 소리, 마치 오래 참고 있던 한숨 같았다. 그는 내렸다. 이 소도시는 언제나 그랬다. 도망친 사람에게도 돌아온 사람에게도 아무 말하지 않는다. 편의점 간판이 바뀌어 있었다. 옛날엔 24시 슈퍼였지. 그 앞에서 첫 담배를 배웠고 첫 고백은 실패했고 첫 꿈은 말도 못하고 접었다. 별로 안 변했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제일 많이 변한 건 자기 자신이었다. 젊을 땐 세상이 빚을 져야 하는 줄 알았다. 지금은 안다. 세상은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걸. 신호등 앞에서 멈춘다. 초록불이 켜져도 바로 건너지 않는다.
이상하다. 예전엔 늘 뛰었는데. 그때였다.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 야, 혹시 맞아? 그는 돌아본다. 시간이 사람으로 서 있었다. 같은 얼굴, 다른 주름. 같은 눈빛, 조금 늦은 꿈. 친구였다. 떠나지 못한 사람. 오랜만이다. 서로가 서로를 훑는다. 누가 더 잘 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누가 더 많이 버텼는지가 보일 뿐이었다. 밥은 먹었냐? 이 말이 이렇게 따뜻했었나? 그는 고개를 저었다. 배가 고픈 게 아니라 마음이 비어 있었다. 둘은 걷는다. 말은 많지 않다. 침묵이 예전보다 편하다. 술집 골목. 간판 몇 개는 사라졌고 대신 추억이 남아 있었다. 너 아직도 후회하냐? 친구가 묻는다. 가볍게 하지만 정확하게. 그는 웃는다. 장난처럼. 후회 안 하면 그게 사람이냐? 그 말 끝에 웃음이 붙었지만 속엔 먼지가 쌓여 있었다. 그는 안다. 돌아온 이유는 성공도 휴식도 아니다. 정리다. 못한 말들, 미뤄둔 선택들, 스스로를 속였던 밤들. 이 도시는 그의 과거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게 도망쳐도 따라오는 이유다. 바람이 분다. 차갑진 않다. 딱 정신 차리기 좋은 온도다. 그는 생각한다. 아직 늦진 않았을까? 그리고 이 이야기의 핵심은 여기서 시작된다. 늦었는지가 아니라 지금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 그가 피하고 싶었던 사람을 마주친다. 숨 고르고 가장 아픈 장면으로 간다. 여긴 웃음 없다. 대신 진짜가 있다. 장례식장은 늘 비슷한 냄새가 난다. 꽃, 향, 그리고 늦어버린 말. 그는 검은 정장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문을 열면 끝이라는 걸 알면서도 손이 잘 안 움직였다. 예전에도 늘 그랬다. 중요한 순간엔 한 박자씩 늦었다. 문을 연다. 영정 사진 속 얼굴. 웃고 있다. 늘 그랬다. 자기 인생은 힘들어도 자식 앞에서는 괜찮은 척하던 얼굴. 아버지였다. 그는 고개를 숙인다. 눈물이 바로 나오진 않는다. 눈물은 준비된 사람에게만 온다. 멀리서 왔나 보다. 누군가 말한다. 그 말이 이상하게 아프다. 멀어서 온 게 아니라 멀리 도망가 있었을 뿐인데. 절을 한다. 바닥이 차갑다. 그 위에 무릎을 꿇자 어릴 적 기억이 튀어나온다. 비 오는 날 아버지의 낡은 우산. 말없이 어깨를 내주던 뒷모습. 공부 못해도 된다. 사람답게만 살아라. 그 말이 왜 그땐 그렇게 가벼워 보였을까? 분양을 하고 돌아서는데 목이 막힌다. 말 한마디 못한 채 사진을 지나친다. 그때 작은 목소리. 아버지가 마지막에 내 이름 부르셨어. 고모였다.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는 그 자리에서 멈췄다. 부르지 않았을 거라 생각했다. 이미 잊었을 거라 믿고 싶었다. 그래야 자기가 덜 나쁜 사람이 되니까. 하지만 아니었다. 끝까지 아버지는 아들이었다. 그는 밖으로 나온다. 장례식장 뒤편 사람 없는 곳에서 담배를 꺼낸다. 불을 붙이다 말고 그냥 내려놓는다. 이상하게 오늘은 연기가 싫다. 주먹을 쥔다. 울음은 안 나온다. 대신 다짐이 생긴다. 나는 도망치지 말자. 이 말은 누구에게 하는 게 아니다. 미래의 자기 자신에게 하는 약속이다. 바람이 분다. 이번엔 좀 세다. 그래도 견딜만하다. 장례식장 문이 닫히고 그의 과거도 같이 닫힌다. 이제 남은 건 하나다. 남은 사람으로 사는 법. 다음으로 갈까? 그가 아주 사소한 선택 하나를 한다. 그 선택이 인생을 바꾼다. 큰 결심 아니다. 인생은 늘 사소한 것에서 꺾인다.
아침 5시. 도시는 아직 꿈을 덜 깬 얼굴이다. 가게 셔터는 잠겨 있고 가로등만 성실하게 남아 있다. 그는 눈을 떴다. 알람은 울리지 않았다. 습관처럼, 아니 오랜만에 스스로 깼다. 창문을 연다. 차가운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온다. 어제의 장례식 냄새가 조금은 씻겨 내려간다. 책상 위에 놓인 종이 한 장. 이력서다. 몇 년째 업데이트만 하다 만 것. 그는 한참을 본다. 경력은 많고 이야기는 비어 있다. 이게 나냐? 혼잣말이 방 안에 떨어진다. 누가 듣는 사람은 없지만 거짓말은 못한다. 그는 종이를 접는다. 그리고 가방에 넣지 않는다. 대신 서랍 맨 아래에서 낡은 노트를 꺼낸다. 고등학생 때 쓰던 노트. 앞부분엔 낙서, 뒷부분엔 글. 하고 싶었던 말들. 되지도 않을 거라며 미뤄둔 문장들. 첫 페이지를 넘긴다. 연필로 적힌 문장 하나. 언젠가 나 같은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쓰고 싶다. 그는 웃는다. 살짝. 장난처럼. 이래서 인생이 웃기지. 노트를 덮지 않는다. 이번엔 펜을 든다. 비싼 펜 아니다. 편의점에서 산 1,000원짜리다. 첫 줄을 쓴다. 나는 실패한 사람이었다. 지우지 않는다. 멋있게 고치지도 않는다. 있는 그대로 둔다. 그 순간 뭔가가 풀린다. 세상을 바꾸겠다는 생각도, 증명해야 한다는 조급함도 사라진다. 대신 남은 건 이거다. 오늘 하루 거짓말 안 하고 살자. 그는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간다. 취업센터도 큰 도시도 아니다. 동네 도서관. 문을 여는 소리. 조용하다. 이 조용함이 이상하게 든든하다. 자리를 잡고 노트를 다시 연다. 세상은 아직 그를 몰라준다. 괜찮다. 아버지도 그랬다. 그는 글을 쓴다. 유명해지려고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 창밖으로 해가 뜬다. 느리다. 하지만 확실하다. 이 장면에서 인생은 방향을 바꾼다. 소리 없이, 그러나 되돌릴 수 없게. 이제 마지막으로 간다.